안방 욕실은 벽과 바닥에 다른 종류의 타일을 선택했는데요. 벽은 남유럽풍의 블루와 흰색 계열의 타일을 적용했고요. 바닥은 다크 블루 계열의 타일을 썼어요. 거실 욕실은 블랙 계열 단일 타일, 현관은 블랙 계열의 헥사곤 타입의 타일, 안방 세탁실 등 발코니에는 일체 느낌을 내는 문양 타일을 적용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총 6가지 종류의 타일을 썼네요.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아직 세리나가 퇴원을 하지 못해서 혼자서 진행하고 있어요. 컬러 매치와 자재 고르는 것은 세리나가 주로 담당했는데 세리나가 대신 메시지를 전달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타일이 욕실 분위기를 결정해요. 오늘은 세리나네가 욕실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해요. 세린을 시작하면서 모아뒀던 욕실 사진들인데요. 오랜만에 몇 장 찾아봤는데요. 다시 봐도 눈이 즐겁네요. 고급스러움은 큼직한 대리석이나 빅슬립 타입이죠. 욕실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를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크기의 타일을 섞어 쓸 수도 있고요. 타일의 모양도 정말 다양해요. 세리나는 과감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산 제약도 있고 국내에선 실은 불가능한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다시 욕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타일 선택만큼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타일 사이즈도 욕실 분위기를 크게 좌우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600에 600짜리 대형 타일 시공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의 유행인 셈이죠. 하지만 벽에 쓸 타일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폭 10cm 내외의 초소형부터 1200에서 2400 픽셀 형태까지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세리나네는 거실 욕실에는 300에 600 사이즈를 사용했는데요. 만족해요. 다만 타일을 엇갈리게 시공했었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안방 욕실의 벽은 300에 300짜리를 사용했는데요. 언뜻 보면 작은 타일들을 한 땀 한 땀 붙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매지선이 보이지 않는 타일이라서 전체가 한 판으로 보여요. 이런 타입은 타일의 한 장 크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 사각 타일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서브웨이나 육각형 타일은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사각형은 250, 300, 600 뭐 이런 형태죠. 정사각형 형태는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닥에 많이 사용해요. 300에 600 또는 400에 800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도 많이 사용되죠. 사각형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이니 사이즈만 다를 뿐 익숙하고 무난한 타일이에요. 서브웨이형은 폭이 75에서 100 정도 되는 좁은 타일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해서 서브웨이형이라고 부른다네요. 이런 형태의 타일은 시공 광고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특성이 있어요. 헥사곤형은 벌집 모양의 정육각형 타일이에요. 이런 타일을 쓰면 색다른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세리나는 서브웨이와 헥사곤 타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블랙 계열의 헥사곤 타입을 거실 욕실 전체에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실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바닥에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안방 욕실은 흰색이나 푸른색 계열의 서브웨이형 타일을 쉐브론 스타일로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타일러가 시공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고 남유럽풍의 블루 앤 화이트로 바꿨어요. 타일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시공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정말 달라져요. 나중에 시공 방법을 다룰 때 여러 사진들을 찾아서 올려볼게요. 색상도 개별 타일과 시공구 전체로 보는 것이 크게 달라요. 게다가 도기, 수전, 수납장 등의 컬러나 모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요즘은 논현동에 가보면 정말 화려한 타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화려한 색상을 적용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보는 재미가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대체로 백색과 그레이 계열 타일들을 쓰는데요. 사실 흑백이 가장 무난하고 쉽게 질리지 않기는 해요. 화이트와 블랙은 영원한 라이벌인데요. 화이트 계열의 밝은 타일은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해줘요. 반면 블랙 계열로 마감된 욕실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세리나는 거실에서는 블랙톤을 선택했어요. 완전 블랙은 아니지만요. 많이 어두워요. 욕실에서 한 종류의 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투톤이나 포인트 타일 등을 쓸 수도 있어요.
투톤이나 포인트 타일은 잘 쓰면 매우 예쁜데요. 조화가 잘 안되면 촌스러운 느낌이 나요. 컬러 매칭이 자신이 있다면 2개 이상의 색상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자신이 없으면 한 종류의 타일을 쓰면 돼요. 그럼 무난하니까 큰 실패를 하지 않아요. 셀리나는 안방 욕실에서는 벽 타일을 블루와 화이트를 나눠 썼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색상 타일이라도 유광과 무광은 느낌이 다르죠. 유광 타일에는 화려한 골드 수전과 정말 잘 어울려요. 무광은 매트한 느낌이 있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셀리나는 무광이 좋아서 유광 타일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타일은 독이질, 자기질, 석기질 등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원재료가 무엇인지, 굽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가정 인테리어에서는 보통 독이질과 자기질 타일을 주로 쓰는데 자기질은 독이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라 물에도 강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벽체뿐만 아니라 바닥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세린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세린과 폴리싱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같은 자기질 타일이라서 경도나 성질은 비슷해요. 포세린 타일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게 폴리싱이거든요. 이런 광택 가공 때문에 실제 적용했을 때는 독이질, 자기질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했거든요. 타일을 욕실 바닥에 쓸 것이 아니라면 독이질, 자기질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시장의 타일을 둘러보면서 자기질과 독이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셀리나는 고민 끝에 타일들을 골랐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타일 사이즈, 모양, 색상, 재질,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한정된 예산을 잡았다가 이왕 하는 거 셀린이니까 이러면서 예산 한도를 높였는데요. 예산 한도를 높일수록 고민의 폭도 높아져요. 정말 예쁜 타일들이 많거든요. 타일을 보면 예산을 더 높이고 싶었어요.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었던 거는 시공 후 느낌을 짐작하는 것이었어요. 타일 한 장 또는 몇 장만 보고 전체 공간에 시공됐을 때 느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설사 전시장에서 시공된 걸 봤다 하더라도 전시장에서 본 느낌과 우리 집에서도 똑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의 크기가 다르고 조명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현장을 본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돼요. 대신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일을 결정해야 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와서 감사하고 다행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리나가 퇴원을 할 때까지는 혼자서 진행을 해야 해서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타일 가게를 방문해서 타일을 둘러본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논현동, 을지로, 수도권 큰 전시장을 몇 곳을 방문했는데요. 좋은 타일을 구경하는 방법,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는 법, 한마디로 타일 구입한 작은 노하우 정도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세리나의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